인생입수다 이정민입니다. 저희 이제 12월 달 동안에 이제 일반 생명결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시험이 마지막이었었고요. 이제 1월 달에 중대 남아있기는 한데. 근데 연대 이제 끝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의학대가 시험을 시작했잖아요. 그 의학대 중에 가장 먼저 시험 시작했던 학교가 경희대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27일에 시험이 진행이 됐고요. 오후에 진행이 된 시험이었어가지고 1시 반까지 입시 완료한 다음에 2시부터 90분간 진행이 되었던 시험입니다. 일단 뭐 책상에 비치 가능한 물품들은 시험과 동일하죠. 그래서 이제 수험표 신분증하고 거기 이제 펜 검은색, 파란색, 샤프랑 지우개는 가능하고 경희대는 수정 테이프 쓰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 써라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있을 수 있었고, 뭐 연대나 고대처럼 막 라벨을 떼어야 돼 막 이렇게는 말씀은 안 하시는데 어찌됐건 다른 음료는 안 되고 페트병 안에 있는 뚜껑에 있는 페트병 안에 있는 물까지는 허용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 가능한 음식은 그 정도. 비치 불가물품 중에 귀마개 포함됩니다. 토모신기기는 당연히 안 되시는 거고요. 개인 점수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만 필요한 계산식 같은 거 정리하시면 되는 거라서 연습지 안 주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겠고요. 그래서 뭐 학생들 중에 뭐 필요로 하는 거 머리끈 뭐 이런 거 다 허용 안 하시고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필요한 용품들만 허용된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장 분위기는 좀 이렇고 출제 정보를 말씀을 드리면 생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15문항 객관식, 근데 화학도 15문항이 있기 때문에 생물은 그러니까 첫 문제가 16번부터 시작인 겁니다. 전체에 3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텐데 2점, 3점, 5점 배점이 좀 다양해요. 근데 이게 다른 학교들하고 좀 다른 게 단국대학교, 이제 다음번 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단국대학교는 2점짜리 문제 동네가 있고 3점 동네 있고 5점 동네 있거든요. 근데 경희대는 막 2점, 3점, 5점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경희대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건 문제가 어려졌다라기보다는 작년에 생물이 좀 많이 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래대로 난이도로 좀 복구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90분 정도라서 뭐 되게 쫄리진 않는데 근데 올해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었고 화학도 막 되게 쉽기만 하진 않았었거든요. 제가 이제 사실 저는 시험장에 있기도 하고 감독관들한테 조금 튀지 않아야 되니까는 약간 수험생인 척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이렇게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쓱 한번 시험장 분위기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시험장 분위기를 한번 보다 보면 그 시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략적으로 이제 한 바퀴 돈다고 하죠. 1번부터 40번까지 한번 쑥 풀었어. 그 중간중간 좀 까다로운 건 나중에 봐야지 하고 남겨놓고 쑥 풀었다. 그 한 바퀴가 완료되는 시간이 파악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한 바퀴 완료 시간까지는 들리는 소리가 차라락 차라락 이런 게 들려요. 왜냐면 다음 장을 봐야 되거든. 그 차라락 이 소리가 들리는데 어느 시점부터 뭔가 이렇게 퉁 하는 덩어리가 떨어져요. 소리상. 그거 뭐냐면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지를 통으로 엎은 거잖아요. 이러면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봐야 된다. 이거를 소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고사장 안에 제 기억 맞다면은 5 곱하기 6이었어요. 30명 있는 교실인 건 겁니다. 근데 그 퉁퉁 소리가 되게 비슷한 시점부터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게 55분, 60분 사이에 들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문제 30분밖에 안 되는데 한 바퀴를 돌아갈 때 60분쯤 걸렸다. 수월한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걸로도 난이도를 평가하긴 합니다. 남아있는 30분 동안 뭔가 이제 해결 안 됐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다. 그 남아있는 30분은 약간 개미지옥이에요. 이제 친구들이 바빠요. 빨리 이제 내가 몇 문제를 모르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는 막 엄청 열심히 지우고 막 뜩뜩뜩 테이프 소리 들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경희대학교 시험장 분위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얘기 좀 해볼까요? 문제 보시면 객관식만 15개, 몇 개 안 되죠. 그런데 좀 괜찮은 문제 좀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요런 건 좀 고민 좀 하신 문제구나 싶었던 거 문제 많이 나왔고요. 분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의치약한 쪽이니까는 동물생리학 제일 많고요. 또 동물생리학에 적용을 할 때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가 이제 분자생물학이니까 두 군데가 제일 출제 빈도가 높았습니다. 유형별로 조금 보실 건데요. 단순지식, 응용적용, 비교대조, 자료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 단순지식은 아시죠? 교과서에 있는 거 보면 문제 풀 수 있는 거. 근데 경희대 교수님 중에 한글을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나 봐요. 그래서 나 저 생명나무 보고 너무 웃었네.
개통수 얘기한 겁니다. 설명 보니까. 근데 이거를 생명나무라고 이제 해서 썼더라고요. 웃었다고 하면 안 되는 건가? 뭐 한글을 사랑하는 거니까. 근데 저렇게 이제 가끔 툭툭 이제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닌 좀 독특한 용어들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있는 나는 개통수라고 불렀던 거를 이 사람이 생명나무라고 해서 못 알아들었어요 라고 하면 그냥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 용어는 조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전형적으로 보였던 문항이었던 거고, 또 하나 느끼셔야 되는 거는 연고대하고 좀 단순 지식 문항 난이도가 다릅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맞기는 맞습니다만 그 교과서가 일반 생물학 교과서는 아니십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이 맞기는 맞으나 일반 생물학 표준만 봐가지고는 풀기 힘들다. 그래서 의학을 준비한 학생들은 반드시 전공 수준까지 개념 정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의학대 쪽에서 응용적용이면 그냥 병이야. 그렇지 않나요? 병하고 연결하면 응용적용인 거예요. 저는 뭐 당뇨병 얘기 우리 지겨워서 하지도 않는 거, 그쵸? 제가 진짜 막판에 모의고사 진짜 막판에 우리 당뇨병 문제 이제 그만 풀자라고 하면서 1형과 2형 딱 비교해서 표 하나 내보내드렸죠? 예, 그 표 정리했으면 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대 문제에서 응용 적용이다 라고 하면은 뭐 어떤 질병과 관련된 문제 내지는 어떤 환자의 증상과 관련된 문제, 경희대에 올해 당뇨병 문제 하나 이제 응용 적용 문제로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요것만 항상 있는 건 아니고 뭐 앞쪽에 보시게 되면 발생 쪽도 조금 개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접근하셔야 되는 문항들도 많이 나왔고, 또 자료 해석 문항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의학대 문항은 이해 안 되니까 일단 그냥 외우고 볼까라는 게 안 먹히십니다. 아니 당장 먹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결국에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다시 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특히 의학대는 아니 암기 많은 거 알겠고 분량 많아고 마음 급한 건 알겠는데 좀 이해하면서 외우셔야 됩니다. 귀찮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비교대조 문항은 요 문제 동물의 숨쉬기에 관련된 설명, 이게 약간 의학대 학생들의 허를 찔렀죠. 왜냐하면 저만 같아도 사실 7, 8월 달 동안에 속성과정 진행할 때 뭘 빼지?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빼는 게 다른 동물 거 얘기인 거거든요. 다른 동물의 소화계, 뭐 다른 동물 순환계 이런 거를 제일 먼저 뺀단 말입니다. 아 근데 그걸 냈어요. 호흡기에서. 그러니까 사람 거는 많이 안 내고 지금 조류, 어류, 그 다음에 기관, 곤충 얘기 나오고 이러고 있잖아요. 약간 허를 찌르는 느낌. 뭐 정리를 안 해드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막 헉!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좀 치사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던 3점짜리 문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경희대가 좀 말이 많습니다. 저랑 결이 같아요. 그래서 한 단어짜리 보기 잘 없고요. 줄줄줄줄 말이 길어요. 그래서 줄글 읽는 거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경희대 준비하시려면 약간 문해력도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경희대의 가장 아름다운 꽃에 해당하는 문항은 요 문항이죠. 자료 해석 문항이 제가 기억나는 게 5점짜리로 정확히 딱 기억나는 게 2문항이 있고 나머지 중에 누가 5점이었는지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요 문항이 한 문제입니다. 네, 한 문제인데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호기성세균 카탈레이즈 딱 머릿속에 뜨는 게 카탈레이즈 펄옥시존 그러면 지금 산화, 베타산화? 약 요렇게 생각했던 건데 문제를 줄줄줄줄 읽다 보니까 이게 효소 문제인 줄 알았더니 중간에 돌연변이 세균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돌연변이면 유전 쪽인 거잖아. 그래서 세균 AB에 대해서 효소 활성을 나타낸 거고 정보 정리했다. 일단 이 표를 보고 이게 뭔 얘기인지 파악이 조금 되셔야 되고, 그러니까 학생의 자료 해석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기도 한 거고요. 근데 그래놓고 밑에다가 이 효소의 아연, 갑자기 등장하는 아연, 이온 의존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또 했대. 그러면서 그래프를 줘. 그럼 실제로 나한테 물어보는 거는 보기 안에 있는 합답형 문제. 이게 어찌된 일인 건지, 그쵸? 이게 경희대가 좋아하는 5점짜리 문항입니다. 무슨 얘기? 자료 해석 능력도 있으셔야 되고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개념도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효소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는 문항인 겁니다. 제가 지금 밑에 보기는 안 넣어드렸습니다만. 근데 이 문제가 보는 순간 좀 위압감이 있죠. 이게 A3 시험지 절반에 한 절반에 다 꽉 차 있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이 한 2문항 정도 제가 봤을 때는 변별력을 주려고 낸 것 같고, 그래서 경희대학교가 약간 작지만 매운 고추같이 좀 문제수는 얼마 안 되지만 야물딱지게 약간 출제가 안 된 분야 몇 군데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는 됐었다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경희대학교 시험장 몇 가지 얘기해드리면 특이한 거 있습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에
시험을 보고 있으면 이제 감독관분 오셔가지고 수험표랑 이렇게 신분증 확인하는 건 뭐 언제든지 하는 거니까 그건 이상할 게 없는데, 중간에 캠코더 든 분이 한 분 들어오세요. 시험 중간에, 우리 보고 있는 중간에. 그냥 수험생을 시험을 보면 되는데, 이게 약간 대리시험에 대한 예방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캠코더 든 분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감독관을 못 믿는 거지. 감독관분 오셔가지고 이렇게 수험표하고 신분증 대조해 본 다음에 신분증이랑 얼굴도 보시거든요. 그래서 시험보다 한번 그분하고 아이 컨택을 해드려야 돼요. 그럼 이분이 확인을 했을 거라고 믿는 거잖아. 근데 그분은 못 믿나 봐요. 그래서 캠코더를 든 분이 오셔가지고 신분증 한번 찍고 내 얼굴 한번 찍고 가세요. 그 작업을 모든 사람을 다 하고 가세요. 그게 경희대 특으로 있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신분 확인을 저기까지 하시는구나. 대리시험에 대한 어떤 경계가 좀 엄격하신 것 같더라고요. 막상 감독관 분들은 그렇게 막 엄격하시거나 좀 뭐 모멸감을 준다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나 그 캠코더 좀 신선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뭐 금속 탐지기는 사실 우리 이제 약간 인이 배겨서 다 있는 거 아니야 싶은 느낌인 건데, 캠코더 신선하고. 근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감독관 두 분 들어오셔서 한 분은 앞에 앉아 계시고 나머지 한 분은 뒤에 계속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내가 맨 뒷자리였어요. 그래갖고 왜 자꾸 뒤에 왔다 갔다 하시나 약간 이런 느낌 들기도 했었던. 나 경희대 갔다가 좀 아니야, 황당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썰풀 거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제 불가능할 거란 걸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 20대 대학생들의 발랄함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보러 간 시험이 의치약대 시험이잖아. 거기는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 갈 때 내가 너무 교수님 티를 내고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험장 갈 때 최대한 그 티를 안 내려고, 되게 미안해. 시험장에서 나를 만난 친구들도 놀랬을 거야. 화장을 안 하고 갑니다. 화장을 안 하고 비비는 좀 바르긴 하는데, 일단 근데 뭐 시험장 온 학생이 화장을 하겠어요. 그래서 화장도 거의 안 하고 아주 가벼운 비비만 바르고, 옷차림도 조금 학생들 비스무리하게 보이려고 청바지 내지는 좀 통 넓은 바지하고 패딩 입고 가거든요. 근데 제가 경희대를 그 시험장을 가다가 시험장 건물을 잘못 찾았어요. 정경대학 건물로 가야 되는데 경영학 건물로 갔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경영대 건물 앞에 계시는 분이 저한테 저쪽으로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또 입구가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저쪽이 입구인 것 같아가지고 막 다가가는데 거기 뭐가 붙어 있는데, 그 내용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수험생 출입금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게 이제 멀리서 안 보이다 보니까 막 그걸 가고 있었어. 근데 거기서 이제 감독관처럼 보이는 분이 나오시면 막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안 들려. 그래가지고 나 수험생이라고 막 이렇게 수험표를 흔들었어. 그랬더니 감독하러 오신 거예요? 이러는 거지. 나 그거 너무 좀 마음의 상처였어요. 아니, 가까이서 보면 나도 알아. 이 얼굴이 어떻게 20대, 30대가 돼. 알겠는데 멀리서 봤단 말이야. 외쳐야 될 만큼. 그럼 약간 실루엣 정도는 그냥 언뜻 약간 수험생처럼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내심을 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누가 봐도 시험 감독관 같았나 봐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약간의 굴욕을 맛봤던 경험이 경희대에 서 있었습니다. 이 학교 싫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 경희대학교 시험 분위기 이렇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다소 엄격하진 않습니다만 학생들이 워낙에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연구를 좀 하셔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수다 이정민이었습니다.